네, 안녕하십니까. 캐디세상 이경원입니다. 오늘은 골프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규칙은 영국 왕립골프협회, RNA와 USGA 미국 골프협회에서 같이 주관해서 변경해서 4년마다 한 번씩 규칙이 바뀝니다. 규칙이 제정하는 목적은 코스는 있는 그대로 변경시키지 않고 볼은 현재 놓여있는 그대로 플레이하는 게 골프 규칙이고요. 골프 정신에 따라서 규칙을 지키면서 플레이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규칙을 만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골프 운동 자체는 심판관이 따로 따라가지 않아요. 골퍼 자신이 각자 골프 규칙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심판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알고 라운드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모르고 할 때보다는 훨씬 재미있는 플레이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골프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일단은 성실하게 행동한다. 규칙에 따라서 페널티를 적용하고 정직하게 플레이한다. 성실하다는 거는 심판관이 없기 때문에 살짝살짝 다른 사람 눈을 속일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자기 자신이 심판관이 돼서 성실하게 규칙을 꼭 적용을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자, 타인을 배려한다. 타인의 안전을 살피고, 앞에 다른 골퍼가 왔다 갔다 하고 동반자들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무작정 내 공만 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플레이로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방해를 주면 안 돼요. 내가 늑장 플레이를 함으로써 다른 플레이어들이 계속 뒤에서 기다리게 되면 그것 또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타인을 많이 배려해 줘야 되고,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해야 되는 게 골프 원래 정신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코스를 보호해야 되겠죠. 디봇은 제자리로, 디봇은 내가 과도하게 디봇에 상처를 많이 내놓으면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벙커에는 발자국은 무조건 자기 자신이 자기 발자국 정리하는 게 에티켓이고요. 그린의 볼마크 자국도 수리하기 위해서는 그린 포크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습 스윙 하면서 코스 잔디 많이 떠내시는 분 가끔 계시죠. 과도한 연습 스윙으로 코스를 많이 상하게 하시면 그것도 에티켓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연습 스윙은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지만 과도한 연습 스윙 때문에 코스가 손상당하는 일은 없도록 연습 스윙 할 땐 되도록이면 잔디를 많이 파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용어의 정의, 골프는 각 구역마다 적용되는 규칙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를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잉 구역, 출발하는 구역, 티잉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널티 구역, 벙커, 그 다음에 일반 구역, 페어웨이하고 러프를 합해서 우리가 일반 구역이라고 합니다. 일반 구역, 그 다음에 퍼팅 그린, 이렇게 5개 구역으로 한 홀이 이루어져 있고, 그 홀에서도 각 구역마다 적용되는 규칙이 다 다릅니다. 자, 일단 티잉 구역 알아볼까요? 티잉 구역은 홀 플레이를 시작할 때 반드시 그쪽에서 시작해야 되는 장소를 티잉 구역이라고 하고요. 티잉 구역 내에서도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티 마커가 설치된 이 구역 안에서만 공을 놓고 치셔야지 됩니다. 자, 두 클럽 길이의 깊이를 가진 직사각형의 구역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두 클럽 길이의 깊이라는 거는 티 마커를 양쪽으로 뒤로 가장 긴 클럽을 얘기하는 거겠죠. 가장 긴 클럽 드라이버 두 클럽 길이에서 가상의 선을 그려보면 네모 직사각형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박스 내에서 공을 놓고 어디든지 공을 놓고 플레이 하셔도 좋지만, 이 선을 벗어난 곳에서 공을 놓고 플레이하게 되면 벌타가 주어진다는 거죠. 자, 티잉 구역.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널티 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널티 구역은 노란색 말뚝으로 표시된 데가 있고 빨간색 말뚝으로 표시된 페널티 구역이 있습니다. 자, 일단 페널티 구역에 볼이 빠지면 벌타는 한 벌타를 먹게 됩니다. 벌타 하나. 그리고 페널티 구역에서는 골퍼들한테 사실 선택권이 있습니다. 내가 벌타를 먹기 싫으면 이 속에 볼이 놓여있는 이 속에 자리가 안 좋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선수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양말 벗고 치는 경우도 생기겠죠. 벌타를 안 먹으려면 볼이 놓인 곳에 가서 쳐도 되지만 거기는 공치기가 나쁜 장소겠죠. 자리가 안 좋고. 그래서 조금 좋은 데로 옮겨놓고 치려면 벌타 하나 먹고 쳐야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페널티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볼이 놓이면 벌타 하나 먹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이다 해서 페널티 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엔 벙커가 있겠죠.
벙커도 예전에는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명칭을 변경하면서 딱 그냥 벙커 구역으로 하나 구역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자, 벙커는 모래를, 웅덩이 파놓고 모래를 채워놓은 장애물이에요. 그 안에 볼이 빠졌을 경우에는, 자, 여기서도 내가 치기 어려우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벙커에서는 벌타를 안 먹고 대부분 치고 나오죠. 자, 그런데 벙커에서도 보면은 요렇게 흙으로 모래가 아니고 흙이나 잔디로 이렇게 경사를 만들어 두거나 벽을 만들어 두거나 이 벙커 안에도 잔디가 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엄밀히 따지면 벙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곳은 벙커라고 하지 않고 모래 위에 볼이 놓여 있어야지만 벙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퍼팅 그린. 그린은 우리 홀의 최종 목적지죠. 잔디도 짧게 깎아져 있고, 그 다음에 퍼팅 그린에서도 각 볼을 건드리거나 마크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또 제재도 있고 규칙이 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순서대로 가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반 구역은 우리 지금 말씀드린 티잉 구역, 페널티 구역, 벙커, 퍼팅 그린을 제외한 코스 내의 전 지역을 우리가 일반 구역이라고 합니다. 또 일반 구역에서도 적용되는 규칙이 각자 달라지겠죠. 자, 차례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웃 오브 바운드 줄여서 OB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OB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코스 바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면 OB도 코스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OB는 코스 안, 그러니까 경기장 안과 경기장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B에 대한 규칙도 따로 적용하는 거는 순서에 의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티잉 구역입니다. 티잉 구역에서 티샷을 했는데 볼이 OB 구역으로 넘어갔어요. OB 구역으로 넘어갔어요. 자, 골프에서는 규칙이 벌타 먹이는 게 원벌타짜리가 있고 투벌타짜리가 있어요. 원벌타짜리는 실수에 의한 거. 그러니까 OB나 페널티 구역, 뭐 언플레이어블, 로스트 볼 그런 거 전부 다 원벌타짜리인데 실수에 의한 거니까. 투벌타는 고의성이 있거나 나한테 이익이 클 때는 투벌타를 가해집니다. 자, 그래서 OB로 넘어가면 일단 벌타 하나 있겠죠. 자, 일단 제 1구 쳤는데 OB로 넘어갔어요. OB 벌타 하나 가산하고 OB가 나면 무조건 제자리에서 잠정구 치는 게 원래는 골프 규칙입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치는 잠정구는 세타째가 되겠죠. 잠정구 치는 거는 제자리에서 치는 잠정구는 세타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티잉 구역에서 이런 실수 가끔 많이 하시죠. 헛스윙으로 볼이 티에서 떨어졌어요. 긴장,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긴장해서 말이 버벅대잖아요. 골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첫 티에 가면 긴장하기 때문에 첫 홀에서는 잘못해서 헛스윙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는 예전에는 자, 볼이 티에서 떨어졌으면 자, 이 떨어진 볼을 다시 티업할 수가 없었어요. 개정 전에는 무조건 떨어진 지점에서 세컨샷을 했어야 됐는데 2019년도 개정 후에는 다시 티업하고 칠 수 있게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티업하고 치시면 됩니다. 벌타는 물론 없습니다. 자, 또 이런 경우 있죠. 나는 있는 데를 힘껏 쳤는데 공이 잘못 맞아가지고 바로 그 앞에 떨어졌어요. 티마크 옆에 공이 떨어졌어. 자, 티마크는 뭘까요, 우리? 티마크는 인공장애물이고요. 인공장애물은 공을 칠 때 방해가 되면 언제든지 치울 수가 있습니다. 자, 티마크는 옆으로 옮겨놓고 세컨샷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컨샷 하신 후에 다시 원위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벌타는 따로 없습니다. 자, 칠 의사가 없이 아까 전에 두 가지 상황에서는 칠 의사가 있이 의도를 가지고 스윙을 한 거고요. 지금은 칠 의사 없이 그냥 티 위에 공 올려놓고 연습 스윙 틱틱 하다가 공을 툭 건드려서 공이 떨어졌어요. 자, 칠 의도가 없었을 때는 벌타도 없고 그냥 다시 여기 올려놓고 티업 하시고 첫 탈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티잉 구역에서 자, 이런 경우 우리 가끔 있죠. 동반자한테 사용할 클럽을 물어봤어요. 물론 파4나 파5에선 드라이버를 거의 다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파3나 세컨 구역에서 거의 비슷한 위치에 공이 있을 때는 너 몇 번 쳐? 물어보는 경우 물론 생기겠죠. 원래는 클럽을 물어본 사람하고 대답한 사람 모두한테 투벌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똑같은 거리입니다. 똑같이 130m인데 나는 7번 아이언을 들었는데
너 몇 번 쳐? 그랬더니 나 7번. 근데 이 친구가 먼저 쳤는데 보니까 거리가 짧았어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수 있겠죠. 아, 7번 치면 짧구나. 나는 그럼 클럽을 바꿔야지. 클럽 바꿔서 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골프에서는 나한테 이익이 크거나 고의성이 있으면 투벌타가 가해진다고. 자, 이 사람은 클럽을 바꿔서 바로 온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투벌타가 가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마추어 선수들은 이런 거 물어보고 서로 심지어는 알려주시는 분들 계세요. 야, 나 7번 쳤더니 짧더라. 너는 클럽 바꿔서 쳐.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시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거 벌타에 해당합니다. 자, 동반자한테 볼을 빌려서 티샷을 했어요. 내가 장갑도 끼고 다 준비하고 딱 올라갔는데 막상 주머니에 보니까 볼이 없어요. 볼을 안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아, 나 볼 없어. 옆에 계시던 동반자가 내 볼 쳐. 이 볼 줄게. 볼을 대신 빌려줬어요. 자, 볼은 얼마든지 빌려서 쳐도 괜찮습니다. 대신 그 홀에서 홀아웃 할 때까지는 그 볼을 끝까지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중에 볼을 바꾸시면 투벌타가 있습니다. 또 순서 잘못 알고 볼 치면 이런 경우 우리 많죠. 자, 오너분이 너무 꼼지락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이 급하신 분이 어때요? 내가 먼저 그냥 칠게. 그리고 올라가서 땅 공을 쳤는데 치기는 쳤는데 하필 그 볼이 오비가 났어요. 자, 순서 바꾼 거는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대신 오비 난 건 인정을 합니다. 오비 벌타 한타 가산하고 그 다음 샷 해야 되겠죠. 티마크보다 앞에서 티샷 하면 티마크보다 아까 그 티마커를 벗어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마라톤으로 치면 출발선을 벗어나서 앞에서 부정 출발한 거나 마찬가지 경우예요. 자, 이럴 때는 이 사람한테 투벌타가 주어집니다. 티마크보다 앞에다 티업하고 치시면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 가끔 가다가 동반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배꼽 나왔어, 배꼽 나와. 옆에서 보면 내가 본인이 볼 땐 괜찮은데 옆에서 보면 확연하게 표가 많이 나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사실은 투벌타감입니다. 자, 티잉그라운드 밖에서 티샷 한 볼이 오비가 됐다. 자, 요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티잉그라운드 밖에서 티샷 하면 일단 벌타 2개죠. 근데 오비가 났어요. 오비 벌타 하나예요. 그럼 벌타 3개 먹어야 될까요? 자,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위반했을 때는 벌타 큰 것만 가산해서 티잉 구역을 벗어난 거 투벌타만 계산합니다. 오비는 처리하지 않고 대신 다시 티잉 구역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3타째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소 플레이라고 하죠. 티잉 구역을 벗어나서 제자리를 벗어나서 샷하는 거 오소 플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티잉 구역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미 공을 쳤기 때문에 자리가 좋지가 않아요. 스탠스도 불편하고. 그래서 가끔 골퍼들이 티마크 안쪽에 볼을 놓고 스탠스는 티마크 밖에서 자리를 잡고 공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벌타가 있을까요? 티마크 내만, 볼은 티마크 내만 있으면 돼요. 볼은. 발은 얼마든지 나가도 괜찮습니다. 발은 나가도 괜찮아요. 자, 아까 우리 볼을 빌려서 치면 벌타 없다 그랬습니다. 대신 클럽은 빌려서 치면 벌타가 있어요. 투벌타예요. 클럽은. 자, 잠정구라는 말 없이 볼 쳤을 경우 우리 티샷 한 볼이 오비가 난 것 같아요. 또는 깊은 러프에 들어가서 내가 볼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잠정구를 치죠. 우리는 잠정구 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치죠. 잠정구 치겠습니다 하고 말을 안 하고 쳤을 때는 내가 이미 쳤던 먼저 볼은 오비가 났거나 오비이거나 로스트라고 본인이 인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벌타 하나 먹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정구를 치게 되면 무조건 잠정구 치겠습니다. 선언하고 치시는 게 맞습니다. 자, 티업하기 전에 볼 뒷면 잔디를 발로 밟아서 다졌다. 티업하고 보니까 뒤에 잔디가 좀 덜 깎여서 뾰족뾰족 올라와서 스윙할 때 신경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발로 밟아서 다졌습니다. 아직 인플레이 전이죠. 인플레이 전이기 때문에 벌타는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티잉 구역에서는 출발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용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우리 클럽은 백 하나의 선수들은 14개가 한도입니다. 14개까지가. 그런데 13개를 가지고 출발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뭐 12개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도중에 12개 가져갔다 도중에 2개는 14개까지는 도중에 채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 뭐 13개, 14개만 가지고 다니십니까? 이보다 더 많은 숫자 가지고 다니시죠? 자, 다음에 일반 구역으로 넘어왔습니다. 티인 구역에서 티샷 한 볼이 일반 구역에 떨어졌습니다. 자, 마침 떨어진 볼 윗 상태가 안 좋아요, 자리가. 볼 뒷면에 잔디도 길게 나고 풀이 길어서 그래서 풀을 에이 하고 풀을 뽑았어요. 아까 티인 구역에서는 풀을 뽑아도 괜찮고 발로 밟아 다져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반 구역으로 넘어가면 아까 규칙에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볼은 놓인 그대로, 코스는 손대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공을 쳐야 돼요. 근데 잔디를 뽑고 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스윙하기 좋게 환경을 개선한 게 되겠죠? 그래서 투벌타예요. 투벌타가 가해집니다. 자, 내가 친 볼이 또 잘못 가서 날아가긴 엄청 잘 날아갔는데 큰 나무 사이에 해필 위에 올라온 나무 뿌리 사이에 공이 가서 푹 박혔어요. 자, 이럴 때는 공 칠 수 있을까요? 물론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하고 치면 본인도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클럽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골프는 자연에 대항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연물은 손대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언플레이어블 볼을 선언해야 됩니다. 나 여기서 볼 칠 수 없습니다.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하고 벌타 하나 먹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하면 드롭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볼이 여기 멈추기 전에 직전에 쳤던 곳으로 돌아가서 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볼이 있는 위치에서 측면으로 2클럽 드롭하고 치는 방법이 있어요. 2클럽 이내 드롭하고 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엔 후방으로 본인이 원하는 거리만큼 후방으로 물러난 후에 1클럽 이내 드롭존을 정하고 거기다 볼을 드롭하내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3가지 방법 중에 본인이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벌타는 원벌타입니다. 본인이 언플레이어블 볼 상황을 만든 건 실수이기 때문에 벌타는 하나예요. 또 가끔 우리 수리지 깃발 꼽아 놓은 데도 있고 뭐 끈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데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퇴적물 쌓아 놓은 데도 많아요. 이런데 볼이 들어가면 수리지는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인공장애물이나 마찬가지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벌타는 없습니다. 볼은 홀에 가깝지 않은 쪽으로 측면이나 후방으로 무벌타 드롭하시면 됩니다. 1클럽 이내예요. 그때는 자, 일반 구역에서 페어웨이에서 다른 플레이어로 볼을 쳤어요. 볼이 비슷한 위치에 볼이 2개가 떨어졌어. 이게 누구 볼인지 구분도 안 하고 그냥 저게 내 볼일 거야 생각하고 볼을 딱 치고 났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 볼이에요. 자, 일반 구역에서 다른 사람의 볼을 쳤을 때는 투벌타 있습니다. 그래서 볼은 꼭 확인하고 치시는 게 좋습니다. 볼을 말없이 교체해서 쳤을 때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티샷은 했는데 세컨샷 갖고 내가 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거리가 안 나가 이 볼이. 그래서 그 다음에 볼 나 여기서 바꿀게. 세컨에서 볼 바꾸고 치는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자, 이러면 투벌타예요. 볼이 경기 불가한 상황이 되거나 할 땐 동반자하고 확인한 후에 볼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지 못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경기가 불가하거나 할 때는 확인을 하고 바꾸시는 게 좋고요. 내가 임의적으로 바꿔서 칠 때는 다른 사람 볼을 친 거나 마찬가지 경우라서 투벌타가 있습니다. 침볼이 자신의 캐디백이나 공용의 카트에 맞았을 때 가끔가다 카트가 볼보다 조금씩 앞에 있는 경우에 잘못해서 볼이 생크나거나 할 때는 볼이 카트를 맞고 튀는 경우가 생기겠죠. 뭐 카트 맞고 오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행히 오비로 나갈 볼이 카트 맞고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생겨요. 예전에는 자 이럴 때는 벌타가 하나 있었어요. 내 백이 내 물건이나 내 몸이나 내 물건이 실린 공용의 카트가 맞았을 때 2019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자, 볼은 어디에 정지됐든지 간에 어디를 맞았든지 간에 맞고 정지한 곳에서는 치시면 되고요. 벌타는 없습니다. 벌타 없습니다. 자, 볼이 나무 아래에 있어서 스윙하려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렸대요. 이 나무는 지금 살아있는 나무예요. 생장하고 있는 나무가 우리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길게 뻗쳐 있잖아요. 그럼 스윙할 때 백스윙할 때 걸려요. 그럼 정말 가끔 가다가 나뭇가지 이렇게 부러뜨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 일반 구역에서는 살아있는 자연물 부러뜨리면은 이것도 스윙면을 개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코스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플레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투벌타입니다. 다른 사람 볼에 맞아서 움직이고 가끔 이런 경우 있죠. 세컨샷 했는데 이미 먼저 어프로치 구역에 있는 볼을 내가 맞췄어요. 자, 이럴 때 벌타 있을까요?
그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서로 볼을 맞히거나 맞춰도 벌타는 없습니다. 대신 날아와서 맞힌 볼은 멈춘 곳에서 치시면 되고요. 네, 가만히 있던 볼은 다른 볼을 맞고 조금 움직였겠죠. 그 볼은 원위치하고 치셔야 됩니다. 원위치를 안 하고 맞아서 조금 앞으로 굴러갔어요. 아우 좋다, 아싸 하고 앞에 가서 쳤어. 자, 이러면 투벌타예요. 맞아서 움직인 볼은 무조건 원위치 시키고 치셔야 됩니다. 자, 동반자와 같은 상표. 우리 선호하는 볼들이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표, 같은 번호까지 같은 걸 꼭 치는 경우도 생겨요. 이럴 때는 똑같은 상표, 똑같은 번호 볼을 쳐서 누구 볼인지 구분이 안 돼. 이럴 때는 둘 다 로스트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 로스트 처리하시기 전에 현명하시기 때문에 본인들 볼에다가 마크를 다 하시죠. 점을 찍어 놓는다든가 본인들 이니셜을 써 놓는다든가 꽃을 그려 놓는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볼에다 마크한다고 해요. 누구 볼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번호를 써도 괜찮거든요. 자, 이럴 때 대신 아무 표시가 없어서 구분이 안 될 때는 벌타 하나씩 있습니다. 분실구 처리하기 때문에. 자, 내가 친 티샷 볼이 오비 말뚝 옆에 또는 오비 선상에 딱 걸려 있어요. 걸려 있을 때, 자, 우리 이거 어떤 때 우리 오비다 오비가 아니다 이런 경우 우리 동반자분들 간혹 시시비비 따지고 왈가왈부하고 싸울 경우가 많이 생기죠. 특히 거의 다 내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내기하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 많이 생겨요. 엄밀히 따지면 자, 이쪽이 만약에 코스고 이쪽이 바깥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안쪽 선에 걸린 것까지는 우리가 진행 가능한, 플레이 가능한 경우고, 바깥선에 걸리면 엄밀히 따지면 진짜 오비예요. 오비. 그런데 우린 아마추어기 때문에 대부분 골프장 가면 캐디분들이 그냥 이 선상에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안쪽 선에 걸린 것까진 괜찮고 바깥선은 사실 죽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늘부터 골프장 가셔갖고 이 안에 걸렸나 바깥에 걸렸나 이것도 가리시느라고 또 시간 걸리시겠죠. 자, 우리 아마추어들은 그냥 이 선에 오비 말뚝 선에만 걸쳐 있어도 우리 전부 다 진행 가능한 걸로 합시다. 진행 가능한 걸로. 자, 캐주얼 워터, 일반 구역 캐주얼 워터, 예전에는 일시적으로 고인물을 캐주얼 워터라 그랬어요. 근데 2019년도에 명칭이 변경돼서 그냥 일시적으로 고인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우리 한여름에 소나기가 오거나 스프링클러 많이 돌아가서 물폭탄 맞은 데는 이렇게 물이 많이 고여있는 물웅덩이 생기겠죠. 이런데 볼이 들어가면 벌타 없이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구제받을 때는 홀에서 가깝지 않게 드롭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볼은 드롭을 했어요. 볼은 드롭을 했는데 볼을 치려고 내가 스탠스를 서서 보니까 내 발도 물속에 들어가야 돼. 스탠스까지도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스도 마른 땅에 나올 수 있을 정도만큼 더 드롭하고 치셔도 가능합니다. 벌타는 없어요. 자, 볼이 또 오비 말뚝 옆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내가 스윙하려니까 오비 말뚝을 내가 건드려야 돼요. 우리 코스에 보면 대체적으로 말뚝이 지금 나와 있는 오비 말뚝, 페널티 구역 말뚝, 거리 표시목 말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비 말뚝은 뽑을 수가 없어요. 오비 말뚝 때문에 공을 못 치면 언플레이어블 볼을 선언해야 되고요. 페널티 구역 말뚝하고 거리 표시목 말뚝은 인공장애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장애물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오비 말뚝은 뽑으시면 안 돼요.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하고 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볼이 거리 표시목에 접혀 있어서 칠 수 없다. 거리 표시목, 그다음에 이렇게 페널티 구역 말뚝, 이렇게 하얀 말뚝 말고요. 빨간색 페널티 구역 말뚝은 다 뽑고 쳐도 가능합니다. 대신 뽑고 플레이 하신 후에 원위치 시켜주시는 게 맞겠죠. 원위치. 볼의 뒷면 잔디를 발로 밟아서, 아까는 뽑았어요. 뽑았는데 지금은 발로 밟아서 아주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샷을 했대. 물론 이것도 내가 스윙하기 좋게 환경을 개선한 게 되겠죠. 투벌타입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드롭했는데 볼이 굴러서 하필 오비 말뚝 바깥으로 공이 굴러갔어요. 자, 이거 오비일까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일부러 그쪽으로 내가 쳐서 오비를 낸 게 아니잖아요. 드롭한 게 경사 때문에 굴러간 거기 때문에 다시 드롭하시면 됩니다. 다시 드롭하시면 돼요. 또
코스 배수구 굉장히 많죠. 배수구 뚜껑 위에 공이 있을 때 인공장애물 얼마든지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공장애물은 대신 드롭하실 때는 물론 홀에서 가깝지 않은 쪽으로 드롭. 벌타 없습니다. 볼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을 치려니까 다른 사람 동반자 볼을 내가 건드릴 것 같아. 자, 이럴 때는 동반자 볼 마크하고 볼 집은 후에 내 볼을 치시면 됩니다. 내 볼을 치시면 돼요. 벌타 없습니다. 마크는 어디서든지 다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페널티 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널티 구역이 예전에는 해저드라 그랬죠. 그래서 해저드는 워터 해저드, 벙커 해저드, 그다음에 레터럴 워터 해저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통합해서 다 페널티 구역이라고 통합하고 그다음에 벙커 구역 하나를 따로 빼놨습니다. 자, 볼이 페널티 구역에 빠졌을 때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페널티 구역에 빠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벌타는 하나 먹겠죠. 벌타는 하나 있고, 자, 원래 쳤던 지점에서 다시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치는 방법이 있고요. 홀과 가깝지 않은데 볼이 빠진 지점까지 이동해서 그 위치에서 측면이나 후방으로 드롭하고 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페널티 구역에 볼이 빠지면 선수들한테 선택권이 있다 그랬죠. 나 벌타 먹기 싫어요. 물속에 그냥 들어가서 쳐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장 유명한 선수가 박세리 선수, 그래서 양말 벗고 쳤잖아요. 박세리 선수 볼 위치가 정작 이 정도였어요, 진짜. 물속에 볼이 빠진 건 아니었는데 스탠스가 물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말을 벗은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시면 페널티 구역은 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벌타 먹기 싫어. 박세리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서는 로컬 룰로 페널티 구역을 물속에 굳이 빠지지 않아도 페널티 구역 선을 넘어가면 웬만하면 다 앞쪽으로 꺼내놓고 다 페널티 처리합니다. 거기서 칠 수 없게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페널티 구역에 빠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선수용이고 PGA 규칙이겠죠. 아마추어 분들도 모르면 그냥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무조건 앞에 꺼내놓고 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때 규칙을 알고 라운드를 하시면 조금 더 재밌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널티 구역 말뚝 뽑고 볼 쳤다. 아까 우리 뽑을 수 있는 말뚝이라 그랬죠. 페널티 구역 말뚝은 얼마든지 뽑아도 괜찮고요. 뽑은 다음에는 샷 하신 후에 원위치만 꽂아주시면 됩니다. 벌타 없습니다. 자, 다음은 벙커입니다. 벙커는 조금 벙커에 들어간 자체가 이미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칙이 조금 엄해요. 그래서 벙커에서 백스윙을 하다가 클럽의 모래를 살짝 긁고 지나갔어요. 자, 이럴 때는 모래를 테스트한 걸로 간주해서 투벌타가 있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벙커에서 연습 스윙을 했다. 연습 스윙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모래를 팡팡 치면서 연습 스윙하면 투벌타 있습니다. 원래는 벙커에 볼이 빠지면 이 볼 있는 뒤에 있는 모래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임팩트 순간 이외에는. 그러니까 연습 스윙 한다고 모래를 막 팡팡 치면서 연습하면 벌타 있겠죠. 투벌타 있습니다. 자, 나뭇가지나 돌을 치웠다. 벙커에서 칠 때, 예전에는 벙커에서 공 칠 때 나뭇가지나 모래가 이 공 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점에 있어도 전혀 건드리면 안 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 이후에는 얼마든지 공 치는 거하고 상관없으면 볼을 건드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치워도 괜찮습니다. 치울 수 있습니다. 벌타 없어요. 자, 지금 말씀드렸죠. 벙커에서 어드레스 할 때 모래에 클럽이 닿았다. 어드레스 할 때 우리 잔디에서는 어드레스 할 때 지면에 클럽 내려놓고 어드레스 하시죠. 근데 벙커에서는 클럽을 공중에 띄운 상태로 어드레스 하시는 게 맞습니다. 클럽을 내려놓으면 이것도 투벌타예요. 투벌타입니다. 자, 벙커 밖으로 드롭할 수 있는가? 우리 가끔 가다 보면 깊은 벙커에 보면 벙커턱에 공이 박혀서 칠 수가 없어요. 그럼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하면 측면이나 후방으로 뿐이 드롭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2019년도에 바뀐 게 조금 많습니다. 2019년도에 벙커 밖으로도 드롭할 수 있게 해줬어요. 후방으로. 대신 벙커 밖으로 좋은 데로 드롭하기 때문에 벌타 하나 더 가산해서 언플레이어블 볼 하나 하고 또 밖에 나온 거 하나에서 투벌타 가산해서 벙커 밖으로도 드롭 가능합니다. 자, 볼이 벙커턱에 박혀서 도저히 칠 수 없을 경우, 자, 이런데 턱턱 박히면 어떻게 치겠어요?
타이거즈도 못 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자, 이럴 때는 드롭해야 되겠죠. 그냥 드롭이 안 된다 그랬죠.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합니다. 언플레이어블 볼 선언하고 치시면 됩니다. 자, 볼이 벙커 또 고물에, 우리 벙커 주변에 고물에 굉장히 많죠. 벙커에 빠지지 않았어요, 볼이. 그런데 고물에 탁 걸렸어. 내가 공을 치려면 고물에는 어떻게 해요? 걸리적거리겠죠. 자, 인공장애물은 얼마든지 치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치울 수 있어요. 고무래를 치우고 치면 되는데, 대신 고무래를 딱 치우려고 잡았는데 공이 쭈루룩 굴러서 벙커에 빠졌어요. 이럴 때 당황하는 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럴 때는 볼은 원래 위치로 돌려놓고 치시면 됩니다. 원래 위치로 볼 올려놓고 치시면 돼요. 벌타 없습니다. 벙커 안에서 인공장애물 얼마든지 치워도 괜찮고요. 인공장애물은 치우다가 볼을 건드려도 벌타 없습니다. 볼만 건드려서 움직인 볼은 무조건 원위치 시켜놓고 치시면 벌타 없어요. 자, 이제 우리 홀의 최종 목적지 그린까지 왔습니다. 자, 그린 밖에서 친 볼이 그린 안에 있는 볼을 맞췄어요. 이미 다른 사람 동반자 볼은 그린에 온 돼 있고 내가 어프로치 했는데 내 볼이 동반자 볼을 맞췄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그 밖에서, 그린 밖에서 친 볼이 안에 있는 볼을 맞힐 경우에는 벌타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아요. 일반 구역하고. 자, 날아와서 맞힌 볼은 멈춘 지점에서 치시면 되고요. 대신 가만히 있다가 맞고 움직인 볼은 원위치 시켜놓고 치시면 되는 겁니다. 서로 벌타는 없어요. 그린에서 친 볼이 동반자에 멈춰진 볼을, 그린 안에 있는 볼을 맞췄을 땐 투벌타 있어요. 우리에서 그린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 볼 칠 때, 동반자들 볼 칠 때 방해하지 않으려고 서로 마크해서 볼 빼주잖아요. 자, 맞힐 우려가 있을 때는, 자, 이분이 공 칠 때, 내 앞에 있는 볼 때문에 나 볼 맞힐 것 같아. 이럴 때는 앞에 있는 볼 마크해달라고 요구한 후에 플레이 하시는 게 맞겠죠. 마크하지 않고 볼 짚는 경우 우리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좀 빨리 보려고. 자, 마크하지 않고 볼 집으면 벌타 하나 있습니다. 볼을 집을 때는 무조건 마크하셔야 됩니다. 마크를 또 치우지 않고 퍼팅하는 경우 간혹 있어요. 자, 마크하고 내가 브레이크 좀 너무 잘 봤어.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마크는 그냥 둔 채로 퍼팅을 했어요. 자, 이럴 때도 벌타 하나 있습니다. 벌타 하나 있어요. 마크는 브레이크 좀 제대로 놔주고 볼을 제대로 닦아서 놔줬을 때는 마크는 반드시 치우고 퍼팅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동반자 볼이 퍼팅 라인에 걸려서 마크를 요구했다. 얼마든지 마크 요구할 수 있겠죠? 마크, 네 볼 내가 칠 것 같아, 맞힐 것 같아. 볼 좀 마크 해줘. 얼마든지 요구하시는 게 그러고 맞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동반자는, 상대편이 마크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빨리 마크 해주는 게 에티켓입니다. 에티켓이에요. 퍼팅 그린에서 모래나 흙, 나뭇잎 등을 모래, 흙, 나뭇잎이 다 루스 임페디먼트에 들어가고요. 루스 임페디먼트는 생장하지 않고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는 자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집어낼 수 있어요. 자, 얼마든지 치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치울 수 있어요. 볼 치기 전에 볼 마크 자국 수리하면 우리 피치 마크 자국, 그다음에 스파이크 자국도 많이 나죠. 내 퍼팅 라인에 걸려 있는 거 얼마든지 수리 가능합니다. 수리하고 퍼터로 톡톡톡 다져 놓잖아요. 수리 가능합니다. 자, 내가 볼을 치려고 그랬더니 내 앞에 상대편이 볼을 마크하고 볼은 집어내 줬어요. 근데 내가 공 치려고 보니까 이 마크를 지나가야 될 것 같아. 마크 걸리겠죠? 자, 마크도 옮겨줄 수가 있어요. 좌측이나 우측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린에서 마크하고 우리 요즘에 캐디분들이 바쁘니까 원래는 자기 볼은 자기가 마크하는 게 또 맞죠. 선수분들이 마크하고 볼을 집어서 캐디한테 굴려서 줬어요. 자, 굴려서 주면 그린면 테스트한 걸로 간주합니다. 공이 굴러가는 걸 보면 내가 힘을 조금 어떻게 조절해야 되겠구나 참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을 때는 손으로 건네주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살짝 던져주는 것도 좋습니다. 굴려주면 안 돼요. 자, 볼 칠 때 캐디가 우산을 받쳐줬다. 캐디가 우산, 우리 비 오는 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뭐 퍼팅 라인 보고 할 때는 우산 받쳐주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는데 실질적으로 퍼팅할 거 어드레스 들어가면 우산은 치워주는 게 맞습니다. 캐디한테 우산을 받쳐달라고 하면 투벌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 간단하게 골프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물론 골프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골프장에 근무하시는 캐디분들도 계시고, 새로 시작하시면서 규칙도 알고 시작하시면 조금 더 플레이도 즐겁게 하실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조금 더 확실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